왜냐? 나는 여기서 목적이 어떤 전류가 있을 때 거기에 주변에 자기장이 생기는 과학적인 현상만 보려는 게 아니에요. 엔지니어이기 때문에 나는 최대한 효율적으로 자기장을 많이 발생시키는 장치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이번 시간에는 유도기와 유도 용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유도기라고 하는 거는 저도 이 표현이 약간 어색하기는 한데 인덕터를 의미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전동기에 있어서 유도기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 L,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운 물리2에 요런 기호로 쓰여지는 그런 어떤 그 심볼에 대한 성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그 자기장의 스토리 안에서 유도 용량은 어떤 놈인지 먼저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에 자체 유도와 상호 유도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 개념 앞에서 살짝씩 그 언급은 됐었는데 여기서 제대로 다뤄볼 거예요. 그 다음에 회로이론 안에서 이런 인덕터 성분이 있을 때 그거를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지까지 다뤄보고 이번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지금까지의 스토리에서 쭉 한번 흘러와 볼까요? 우리가 어떻게 자기장에 대해서 시작을 했었죠? 자기장이라는 거는 전하의 이동, 즉 전류에서 이제 주변으로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발생을 하는 놈이었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하나가 더 있었죠. 자기장 안에서 우리의 전하는 힘을 받았어요. 그게 그냥 전하가 힘을 받았나요? 아니죠. 움직이는 전하가 힘을 받았어요. 그래서 로렌츠 힘 이런 식으로 나왔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배운 자연에서의 자기장의 성질 뭐 있었죠? 자연은 자기장의 변화를 싫어한다. 근데 어떤 한 포인트의 자기장의 변화를 싫어하는 거냐? 아니죠. 어떤 코일의 그 면적에 해당하는 거기에 작용하는 자기장의 변화를 싫어한다. 그래서 싫어하면 그냥 싫어하기만 하냐? 아니죠. 적극적으로 그거를 억제하기 위해서 용을 써요. 그래서 그 용을 쓰다 보니까 나온 게 바로 그 전압, 유도 기전력이 발생을 했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전하의 이동을 통해서 자기장을 발생시키는 요소는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전자석으로 우리가 인위적으로 배터리를 통해서 기전력 장치를 통해서 전류를 흘렸고 그걸 통해서 이제 자기장을 만들어내는 경우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영구자석. 영구자석은 어떻게 된다 그랬죠? 원자 내에서 전자의 공전과 자전에 의해서 발생한 자기 모멘트가 한쪽으로 정렬되는 그런 거에 의해서 이제 자기장이 발생이 됐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거, 전자석의 경우에 전류를 흘리면 자기장이 생기는 건 알겠는데 얼마나 생겨? 라는 게 이제 궁금하죠. 그래야 우리가 자기장이 생겼을 때 그거를 이용해서 모터를 구동시키든지 할 때 도움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에 관련된 그 상수, 그게 바로 유도 용량입니다. 우리가 전기 용량 할 때 전기 용량은 뭐였어요? 전기 용량이 뭐죠? 기호로 C였죠. C 같은 경우에는 어떤 1V의 전압을 걸었을 때 얼마의 전하가 모이느냐, 몇 클롱의 전하가 모이느냐, 그게 이제 전기 용량이었다면 유도 용량의 경우에는 내가 1A의 전류를 흘렸을 때 얼마나 많은 자기장이 이 코일 안에 생기는가, 그게 이제 바로 L, 유도 용량입니다. 자, 그래서 유도기라고 하는 거는 인덕터라고도 하고요. 주로 코일 모양이에요. 왜냐? 나는 여기서 목적이 어떤 전류가 있을 때 거기에 주변에 자기장이 생기는 과학적인 현상만 보려는 게 아니에요. 엔지니어이기 때문에 나는 최대한 효율적으로 자기장을 많이 발생시키는 장치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동그랗게 많은 게 자기장이 퍼지지 않고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생기게 할 수도 있고 이 안에다가 내가 어떤 그 물체를 껴서 자기장이 좀 더 강화되도록 하기도 쉽죠. 그래서 보통은 이런 유도기는 코일 모양이어서 우리가 기호로 이런 식으로 회로해서 표현을 많이 합니다. 단위로는 H라고 쓰고 헨리라고 읽어요. 아마 이건 어떤 헨리 아저씨가 처음으로 발견을 했거나 아니면 지대한 컨트리뷰션을 했기 때문에 붙였겠죠. 그래서 결국에 전류당 얼마나 자기장을 많이 발생시키는지에 대한 값입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이렇게 우리가 그 굉장히 일반적으로 생긴 코일의 경우에는 이런 시계 형태로 그 전기 용량, 아니 유도 용량을 구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요 앞에 나오는 뮤는 뭐였어요? 투자율이었죠?
어떤 그 외부 자기장에 대해서 내부 원자들이 얼마나 정렬을 하는지. 여기 안에 만약에 아무것도 안 넣잖아요. 그럼 진공에서의 투자율 μ0가 들어가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n이라는 건 이제 단위 길이당의 이제 감은, 그 감은 횟수, 그거를 의미할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A라고 하는 거는 요 면적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L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전체 길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요거랑 요거를 비교를 해보시면 면적이 얘가 더 크죠? 이게 결국에 우리가 전류가 흘리는 거는 똑같은데 이게 더 커졌어요. 그러면 얘는 좀 더 많은 자기 선속을 담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어떤 전류 하나당 만드는 자기장은 똑같을 거예요. 근데 면적이 넓어졌기 때문에 요 코일 안에 담기는 자기장의 총량은 더 많아져서 결국에 얘가 얘보다 유도 용량이 더 크다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는 똑같이 길이를 감았는데 지금 이거는 그림을 잘못 그렸어요. 이게 그 밀도가 달라졌죠? 이거를 얘랑 똑같은 밀도라고 생각하고 길이만 달라진 그림으로 여러분들이 봐주세요. 그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 경우에도 더 유도 용량이 크고요. 마지막으로 이런 식으로 안에다 뭔가를 넣어서 외부 자기장에 대해서 내부 물질들이 정렬이 돼서 자기장을 좀 더 도와주는 거야. 요 경우에 좀 더 요 파이가 더 커질 테니까 요 경우에도 네, 유도 용량은 더 크겠죠. 그래서 유도 용량이 대충 어떤 느낌의 감인지 이제 감이 슬슬 잡히시나요? 이번에는 전자기 유도 현상과 유도 용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방금 전에 했던 그 유도기가 전자기 유도 현상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배워왔던 거는 어떤 자석이 코일 내부로 들어갔다 나갔다 했을 때 자기장이 변하는 거, 그런 것만 생각했어요. 근데 이 경우에는 자체 유도와 상호 유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거 어떻게 보면 상호 유도의 일종으로 볼 수도 있는데요. 여기서 상호 유도는 자석을 넣었다 뺐다 하는 그 자석이 영구 자석이 아니라 그 전자석입니다. 그래서 그 자기장을 만들어주는 회로가 별도로 존재를 해서 결국에 여기에 유도되는 유도 기전력이라고 하는 거는 얘를 만들어준 얘의 전류의 변화, 그거에 대한 함수로 이루어진다라는 게 이제 상호 유도이고요. 자체 유도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예요. 약간 우리 고양이나 강아지 이런 친구들이 자기 꼬리를 보고 놀라거나 좋아하거나 뭐 그런 경험 본 적 있으시죠? 마찬가지예요. 지가 여기서 땅 해가지고 전류를 만들어서 자기장을 만들어 놓고 지가 만든 그 자기장도 지가 싫대. 그래서 그거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기전력을 만드는 그런 거가 이제 요런 상황이에요.